안녕하세요. 박강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59번째 프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제가 이분을 최근에 뵙지를 못했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지금 파노라마 요거 달랑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고 또 CT 상태도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있던 임플란트가 실패하고 이렇게 제거된 그런 상태만 있고요. 제거된 이후에 어떻게 힐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서 근데 환자분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오시라 해도 잘 안 오시고요. 치료에 별로 협조적이지는 않으세요. 전에서 다른 데서 임플란트 하시면서 다 이렇게 좀 보면 좀 무질서하죠. 그죠?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 위치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다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전의 상태, 참고해야 될 이전의 상태를 보시면요. 이것이 제거하기 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번대, 12번, 13번 쪽에 픽처가 다 보이진, 진지바가 다 보이진 않지만 벌써 길고 또 퍼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악도 보면 굉장히 긴 크라운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어떤 임플란트 위치 또는 뭐 원래 이니셜 컨디션이 어떨지 제가 모르니까 그 상태 또한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식립된 임플란트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런 상태였어요. 이게 제거되기 전에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번과 21번 아니 12번인가요? 위치도 번호도 매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12번과 21번의 임플란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쪽은 아마 그 전에 있었는데 아마 먼저 실패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보시면 밑에 CT 상태를 보시면 그렇죠. 임플란트의 각도와 크라운의 각도를 보시면 임플란트가 너무 라비알 쪽으로 식립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본 컨디션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너무 보철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렇게 길게 앞쪽으로 라비알로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거 엔티리어 가이던스에서 이 임플란트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그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몇 번이라고 얘기할까요? 14번이랄까요? 또는 1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임플란트로 보면 뒤쪽에 16번, 17번의 플랫폼보다는 굉장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식립된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지금 플랫폼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14번도 예후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지금은 14번부터 16, 17까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높은 곳에 있는 임플란트의 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2번이라고 할까요? 22번. 그러니까 지금 발치된, 제거된 임플란트 옆에 캔틸레버를 달고 있는 이 임플란트 또한 위치 관계가 썩 좋지가 않겠죠. 지금도 앞에 아마 리치가 좁았거나 아마 앞에 하시는 원장님이 식립을 하기가 좀 곤란했기 때문에 앞에 3번 쪽으로 딱 붙이지 못하고 아마 2번 쪽에 식립하고 거리가 좀 생기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현재는 지금 남아있는 임플란트의 형태가 이런 상태입니다만은 아마 14번도 포함시켜서 이 높은 높이 차이가 있는 알베올라 본은 좀 트리밍하고 위치 관계를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2번 쪽에 있는 임플란트도 제거하고 23번 쪽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포지션이 돼야 예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환자분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또 멀리 사시기 때문에 오시는 날, 우리가 라이브 서질 하는 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치료 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CT 상태에서 보시면 위쪽에 페일드된 임플란트 상방 쪽에 어느 정도의 베이젤본이 남아있죠. 그래서 픽세이션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발치된 지가 좀 한 2달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힐링도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픽세이션과 함께 또 이렇게 컨토리제이션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하악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꺼져 있긴 한데요. 하악도 이날 오시면 동시에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악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꺼졌죠. 완전히 꺼져서 높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브에서 벌써 멘탈 포라멘보다 앞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베젤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컨토리제이션이죠. 그렇죠? 진지바가 어디까지 당겨 올려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크라운의 랭스가, 그러니까 크라운의 랭스가 어느 정도로 좀 줄어들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뭐 기존에 이미 갖고 계셨던 치아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올려줘도 관리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제 정보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몇 개의 임플란트를 어디에 식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9번째 라이브 서저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물입니다. 스크루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스크루 홀이 어느 쪽으로 홀은 있는데 스크루가 없어. 어차피 픽션 제가 할 거니까요. 커팅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조금만 더 아시고, 조심 흔들지 마시고. 여기 포르테 양 좀 주세요. (330) 정도 하나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써야겠어요. 너무 굵어서. 보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드먼트하고 픽처 앵글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캡처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됐습니다. 자, 좀 트리밍해서 매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가능하고요. 네, 액션. 한 번 더. 조금만, 앞쪽으로. 12번 쪽에 디펙이 클 것 같아요. 네.
12번은 크레스알몬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죠. 좋죠. 잠깐만. 부러졌어. 됐고요. 저기. 트래파인 좀 줄래요? 네, 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조심. 그리고 오케이. 지금 맥가이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크류 홀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다음 사이즈가 절반 정도면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보셋.
다시. 이렇게. 그래요? 괜찮아. 됐어. 어차피 먼저 여기 지금 본 하이트가 65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이제 또 레벨을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들리하고 없어요. 네, 조금 더 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런저 좀 주시고요. 이거보다는 그냥 그라인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스피드 라운드버 들어주시고 이쪽은 적듯이 그 실패한 임플란트 때문에 본 데미지가 많네요. 레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요. 이 정도가 본 레벨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고 드릴링 할게요. 렌스하고 조금 더 크게 하시고 없어도 되겠다. 약간 플라탈 쪽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패스.
이쪽에. 그렇죠? 여기 쪽, 이렇게. 그렇죠. 플라타 월을 따라서 인사이즈를 기나리고 있고, 플라타 쪽. 여기 다시 5번, 4번 이쪽에 인쇄주 그냥 이쪽 딱 붙여서 핀 하나 더 있어요. 그 말고요. 그건 안 되고요. 자, 여기 2번 자리를 다 회복시키려면 GBR 해야 되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 하나 더 줘볼래? 자, 여기요. 아주 이상적인 포지션을 줄 텐데. 자, 요는 이 디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렌스들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다만. 가운데 싱크, 여기 본이 높으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점 5 저기 15mm 드릴링을 합니다. 그래서 15 가고요. 저기 디펙도 15
이쪽은 13. 거의 다 돼갑니다. 삼 496 두 개 하고요. 494 두 개 하겠습니다. 494 두 개. 네. (3.6) 이거 얼마예요? 3.9요. 3.9? 네. 오케이. 네, 뒤쪽에는 3.9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백조가 넣어야 되고요. 자, 이제 백조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496 주세요. (496이요) 체크하세요. 네. 이 슬롭이 큰데 이렇게 이 머신들 커프가 이 슬롭을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496이요) 다시 496 21분에 보는 있지만 똑같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역시 렌치 다시 494요 494 빼버리세요. 섹션
다시. 4구 4요. 전지바가 두꺼워서 하나씩. 섹션, 본 매트릭스, 그리고 맥콜, 그리고 됐습니다. 힐링 7mm 힐링 주시면. 하나는 임프레션을 떠서 어떤 아무래도 스크루 타입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오케이, 다시 버튼하고. 작은 7이요. 내가 할게요. 내가. 오케이, 힐링 다 됐고요. 이제 힙팩만 동그래프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전체보다 한번 높. 주세요. 여기. 이제 잇몸 높이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저기 맥콜. 됐어. 그 정도 됐습니다.
고맙게요. 5만 원. 오케이. 코이 너무 커. 네, 이제 됐습니다. 너무 커. 반으로 해볼까요? 밑에 잡아. 주세요. 됐고요. 자, 이렇게. 블레이드 싹 눌러주시고 됐고. 왠지 하나만. 한 개 남았어. 뒤집어서요. 리딩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쪽은 못하는데 원래 약했던 여기만.
놓고 릴리즈. 네, 엣지가 이 정도만 올라오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이쪽으로. 힐링이 어디 있어? 블레이드. 오른쪽에 조금만 더 하실래요? 힐링 9mm가 있을까요? 혹시? 힐링 분이 됐어요. 그걸로 합시다. 잇몸이 좀 깊어서. 알렉스가 높은 곳이 돼가지고. 아니요, 2개만. 드라이버. 저기.
주세요. 이게 버티컬 시점만 휴지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엣지가 많이 좋아졌네요. 이 몸 모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디 갔어요? 빠졌어요? 맛있지? 한 번만 더 할게요. 빠져, 떨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익스플로러는 좀 주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가 프리뷰에서 보실 때하고 좀 다르죠. 근데 사실은 앞에 했던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굉장히 몸이 꺼졌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게 드물진 않습니다. 꽤 많은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원래 리지 잇몸의 형태처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심플하게 하고 또 거의 뭐 이미디어 로딩을 할 수 있겠죠. 조금은 소프티슈 힐링 된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GBR을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그리고 거의 뭐 이미디어 로딩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로딩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이 정도 올려놓으면 이 머추레이션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약간 꺼질 겁니다. 근데 꺼질 때까지 템포라리를 오래 쓰면서, 그리고 이제 진지바 상태를 관찰하겠지만 아마도 뭐 다른 어떤 케이스, 어떤 테크닉을 써서 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아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악전치 발치 적시로 아리를 심었는데 픽처 표면이 에펙스 하방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헥서탑이 잇몸에서 4mm 이상 깊이 들어갔어요. 잇몸에서 4mm 이상 들어갔으면 정상이죠.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진지바 라인에서 4mm 정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제로 본로스 컨셉도 4mm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없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커프를 조금 더 긴 걸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4mm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도 다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유덕 선생님, 흡수성 차폐막이 보통 연조직 침투 방지, 골 이식제 움직임을 방지하는 안정 역할, 골공간 유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적용하는데 원장님이 애용하시는 어식스 볼륨맥스가 이런 일반적인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저브 멤브레인 대용으로 쓰시려면요, 어식스 볼륨맥스가 아니라 어식스 플러스 쓰시면 되겠죠? 그냥 오식스 플러스가는 얇게 일반적인 멤브레인 역할을 하고, 오식스 볼륨엑스는 그야말로 이름처럼 볼륨을 증가시키는데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기능은 할 겁니다. 똑같은 성분이고 대신에 약간 더 두껍게 되어 있을 뿐이니까 멤브레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볼륨엑스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굿덴트 퍼스트, 본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이라면 꼭 멤브레인을 쓸 필요도 없이 본 매트릭스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경우 멤브레인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 경우 과거 그런 이유로 멤브레인 없이 그래프팅 한 적도 많은데 이런 경우 조직 검사를 따로 할 기회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뭐 지금 컨토리제이션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보나 안 보나 뻔하죠. 뭐 아주 베이스 쪽에서 일부는 본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날 겁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냥 소프티슈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소프티슈가 꺼지는 것은 확실히 잘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막 또는 소프티슈의 골 이식제 입자가 인필트레이션 되는 정도로 힐링이 되는 것이라 예상하는지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플랩을 열게 되면 이게 난 리저버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티슈 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이것을 가지고 모바인 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GBR을 해가지고 이렇게 본을 만들어도요. 이게 본이 잘 안 돼요. 시간이 처음엔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 꺼져 버리거든요. 그때 다시 열어보면 역시 이 본 그래프트 파티클들이 소프티슈에 막 엉겨서 그라듀에이션 티슈하고 막 엉겨 있게 돼 있죠.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이겠지만 염증이 본을 기대하고 하는 거하고 소프티슈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컨토리제이션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 골드 브릿지
네, 옛날에 이렇게 다 했었죠. 옛날에는 주로 뭐 질코니아가 있었나요? 다 이 골드 캐스팅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캐스팅이 애큐러시를 만들기 힘들기도 하고 앵글 코렉션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사실 뭐 임플란트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서저리 직관, 네, 오십시오. 제가 뭐 수요일 날 있을 거니까요. 제가 출장 가는 때 아니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곤란하고요. 한 2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2개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4번, 5번 쪽에 임플란트 너무 가깝지 않은가요? 좀 가깝죠.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썼을 것 같으면 매우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뭐 알이기 때문에 좀 이 정도 가까운 것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컨셉으로 하면 too clos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케이스가 쉬운 케이스로 바뀌는 놀라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컨트리제이션 멤브레인 없이 이종골 콜라겐 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이종골, 그러니까 보바인 본으로 콜라겐하고 믹스되어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스 콜라겐 이런 거겠죠? 이런 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최대한 하여튼 볼륨이 꺼지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콜라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 안 써도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을 것이고 위치를 잘 잡아주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꺼지는 면은 또 있겠죠. 그리고 이 콜라겐 본은 그러니까 이종골 보바인 본의 파티클이 되게 작습니다. 이렇게 되게 훨씬 더 원래 우리가 본그래프트용으로 쓸 때보다 훨씬 더 작은 파티클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썩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볼륨을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많이 안 써봐가지고 조금 해봤는데요. 뭐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치조골정 부위에서 얇은 부위는 흡수되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잘 흡수되지 않는 최소의 골의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발치와의 소켓 리치 크레스트를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발치하고 나서 두면 뭐 1mm, 2mm 정도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플랩을 한번 열었다 닫기만 해도 플랩을 열었다 닫는 이 트라우마에 의해서만도 한 1mm 정도 본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게다가 얇은 번들 본이라면 한 2mm 정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얇은 본이 남아있을 때는 그 소켓 크레스트로부터 한 2mm 적어도 하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리치의 변화를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께라면 닥터 스프레이의 논문이 있죠. 1.8mm 이상 본이 있을 경우에는 본 로스가 없더라, 진지발 리세션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2mm 정도 본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건 두께니까요. 두께하고 지금 높이는 좀 다른 의미일 겁니다. 두께가 얼마인지 알면 아래의 플랫폼 탑을 그 위치에 위치시키면 나중에 지연퇴축이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2mm 하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팔라탈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막 감장 절개를 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도 골막 절개를 충분히 안 당겨지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당겨야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골막 절개잖아요. 그러니까 릴리징 인시전을 본에 붙어 있는 페리오스틴만 남기고 릴리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냥 머슬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머슬 쪽으로 커팅을 해서 릴리징이 되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스웰링이 많습니다. 블리딩도 많고. 그러니까 다 보온의 컨투어를 따라서 보온에 붙어 있는 페리오스틴만 살짝 날리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쪽이라도 붙어 있으면 안 땡겨 올라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돼야지 쑥 올라오게 됩니다. 어딘가 잘 안 올라왔다면 아마 어딘가 한 군데 딱 덜 릴리징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면 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그냥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쪽은 또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전체 다 해버리면 쑥 다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끝에도 끝부분 남겨놓고 이 가운데 부분만 릴리징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은 쭉 균일하게 하지만 그 한쪽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만 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강석기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슈처라는 슈처 머티리얼 말씀이죠. 그래 나이론 블루 나이론입니다. 4제로 블루 나이론을 썼습니다. 보통 전치부는 내가 5제로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텐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4제로를 썼고요. 한 2주 후에 스티치아웃 할 겁니다. 이 정도 텐전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일주일 만에 하게 되면 아직 힐링이 다 안 돼서 또 벌어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2주 후에 스티치아웃 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수술 부위가 항상 깔끔한데 오늘은 피가 평소보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원래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술 베드가 그리고 그라듀션 티슈가 많았고요. 그래서 브리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히 우리가 실패한 케이스, 임플란트 실패한 케이스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운대가 깨끗하지가 않죠. 이러면 브리딩이 좀 많습니다. 염증이 많겠죠? 임플란트 가깝지 않고 어버트먼트 가깝죠? 네, 저 대신에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네. 어버트먼트 아래가 이렇게 깊이 식립한다면 왜 바로 긴 픽처를 사용하지 않나요? 어버트먼트 아래가 이렇게 깊게 식립한다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커퍼 부분을 서브 크레스탈로 깊이 식립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크레스탈까지 원래 이렇게 나사산이 쭉 다 올라오게 식립하지 않고 긴 임플란트 식립하지 않고 왜 밑에만 하고 커프가 본 속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쭉 해보면요. 이 커프가 꼭 소프트티슈 쪽으로 디펙 쪽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편으로는 뭐 이거는 이 사이즈로 저거는 저거 사이즈로 이렇게 막 구분해서 쓰던 것을 지금은 1번 같은 걸로 그래 하나는 본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디펙 쪽으로 노출됐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비교를 자꾸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긴 픽처를 안전하게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이 새로 나온 임플란트 알이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Maxim Cheng, thank you so much, Dr. Park. I'm wondering if it's okay to use FDBA for contourization. FDBA는요 흡수가 빨리 와버립니다. It's very easy to be resolved. So in the near future, it can be collapsed. That's why I prefer to use bone matrix, which is a synthetic bone, will never resolve. So for the contourization, I like bone matrix better than FDVA. 다시 중국에서 수술 후 파노라마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보철 다 끝나고 나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철 제가 요새 바빠서 지난번에 했던 라이브 서저리 케이스를 다시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보철이 다 끝난 케이스들은 나중에 엔드 리절트와 함께 엑스레이랑 모든 자료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기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은 발치 후에 힐링이 다 된 치조골 에서 장기적으로 흡수가 덜 되는 치조정 부위 치조골 두께 2mm죠. 네, 흔히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2mm라고 보면 좋습니다. 넓을수록 더 좋겠죠. 라비알 쪽으로 더 많은 본을 가질수록 안에 내부의 블러드 스플라이가 충분히 되고 해서 그 자체의 두께가
잘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헌상으로나 또 리커멘드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2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케이스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케이스였죠. 또 환자분의 이모션이 상당히 앵그리어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수술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패한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환자의 협조도로 또 별로 좋지 않고 또 리지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지만 다시 실패하면 더욱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인베이시브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래도 괜찮은 액셉터블한 리절트를 얻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R을 해서 다시 뭐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이덴츄리즘을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뭐 한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픽스드 템포러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악은 뭐 금방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